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여왕에게 경배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히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의 96%가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는 유튜브 썸네일과 대한민국 출산율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근데 남초에서는 남자들도 이제 여자와 결혼의 위험성을 알고 결혼을 꺼린다는 글도 올라오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노총각과 노처녀가 스타크래프트식 표현으로 엘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대해 붕어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남녀의 엘리전으로 출산율이 0.0명대 찍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0.0명대까지는 아니고 이거 너무 좀 색채가 강하네. 너무 피랑적으로 적었네요. 난 요즘에 설문조사 잘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설문조사는 사실 믿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할 만한 곳이 없어. 설문조사를 하려면 ARS나 전화응답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보통은 설문조사 뭐 이렇게 길가에 가보면 하라고 하면 무시하지 않나요? 잡상인처럼. 그리고 전화 오면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문조사는요, 그냥 재미로 보시고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여자분들의 절대 다수는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고 답했는데, 그런데 여기 모순이 있어.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결혼 출산 필요 없다. 필요 없는데 문제는 결혼 출산이 필요 없을 만큼 본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 그냥 단순히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결혼 출산이 필요 없을 정도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응? 자,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꼴, 나는 혼자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겠다는 거는 나 혼자 살겠다. 대신에 나는 누구한테 안 기대고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 능력을 키울 여자분들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결혼 출산이 싫은 거하고 결혼 출산 안 하고 내 능력을 혼자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 출산이 필요 없으려면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제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근데 나는 이 말이 굉장히 뭔가 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무책임하게. 왜냐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자분들 중에 혼자 힘으로 남자의 어떤 도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 얘기가 이상해. 내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뭔가 말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니다고 얘기한 건데, 나는 결혼 출산 하기 싫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이 이게 정말 이게 좀 기사가 보면 일부러 좀 조악적으로 만든다니까. 조린가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필요 없다 이 말을 난 결혼 연애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이게 기사를 굉장히 편향적으로 적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사를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여자분들 결혼 안 하려고 하네. 그냥 혼자 살든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뭐가 달라. 근데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거예요. 젊은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꼭 결혼이나 임신이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굉장히 뭔가 조악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조인간 여자분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살아가는데 꼭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꼭 무조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96%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보면 봐봐. 여성도 96%가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란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을 엄밀히 말할게요.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만약에 엘리전, 스타크래프트 엘리전으로 그냥 뭐 서로 애 안 낳고 살자고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게. 여자분들이 절대적 불리합니다. 주제 하나 더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무모한 싸움이에요. 그냥 애 안 낳고 그냥 혼자 살자고 했을 경우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석패입니다, 석패. 그냥 있잖아요. 축구로 치면 뭐냐 하면, 아르헨티나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붙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여자분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여자분들이 좀 시야가 좁아요. 뭐냐 하면 시야가 많이 좁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하면 그럼 능력을 키우든가 좋은 직업을 가지든가 돈을 많이 벌든가 적어도 누구한테 제도적으로 기여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먹고 살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 별로 못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조인간인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님 주변에 보신 여자분들 중에 이 사람은 결혼 안 해도 그 남자랑 결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만한 능력과 어떤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있기야 하겠죠.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했죠. 있기야 하다. 그러면 대다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자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 20, 30대 내가 직장을 가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자분들 상당수의 직장은 40이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일을 하니까 뭐 나이 먹어서 괜찮아. 나이 먹어서 혼자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의외로. 많은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자분들 일자리의 질을 봐야 돼. 급의 수준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다수의 젊은 여자분들 일자리가 서비스업과 일반 단순 사무직에 몰려 있어요. 몰빵이 돼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고루고루 퍼져 있어요. 고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남자들이 현장 일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 일은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 의외로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40, 50, 60까지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것도 남자분들 사무직만 일하시면 잘 모르는데 공단 같은 데 가보면 25년, 30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 일자리 중에 한 일자리를 25년, 30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같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남자분들 혼자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일단 대다수가 월세예요. 월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이 키웁니다. 월등하게 많이 키워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그 개 같은 거 이제 목줄 채워서 가시는 분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 월등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버리고 나온 사람도 여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이 키우니까. 그게 왜 버리겠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버리는 거죠.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여자분들. 엘리전 간다. 상대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만약에 설령 나라에서 0.0명대까지 찍게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놔둘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득권층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민 같은 노예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부려먹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과연 저거를 그대로 둘까요? 일반 사람들 힘들어진 게 아니라 기득권층도 힘들어져요. 돈 가진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든 출산율을 땡기려고 할 겁니다. 출산율을.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아가씨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국제결혼을 하려고 많이 만들 거예요. 국제결혼. 나라에서도 이거 좀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국제결혼 횟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국제결혼의 어떤 비율을 따지면 대부분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지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하고 결혼한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한국 땅에 산다고 했을 경우 대부분 뭐 한국의 남자나 아니면 외국의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필리핀, 방글라데시, 러시아 이쪽 계통이죠. 옛날보다 지금 국제결혼이 굉장히 활발하고 횟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뒤를 가버리면 국제결혼 수가 국내 결혼하고 좀 비율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자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참고로 딩크족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딩크족이 없어요. 출산을 다 합니다. 한국 여자하고 한국 남자끼리 결혼한 커플보다 한국 남자 외국 여자하고 결혼한 커플이 출산율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뭐 전업주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꽤 많아. 그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지방의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외국 여성분들 많이 있거든요. 외국 여성분이나 아니면 이제 카풀 해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아니 통근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외국 여자 꽤 많아요. 그분들이 왜 여기 왔겠냐고. 누구랑 살고 있겠냐고요. 오히려 한국의 젊은 아가씨는 보기 힘들어요. 공단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럼 이분들이 계속 한국 땅에 와가지고 자리 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출산한단 말이야. 나라 입장에서 이분들 출산하고 한국 여자분들은 점점 출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우해줘야 돼? 나라에서 인구에 기여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을 대우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대우하지 않은 사람을 해줘야 돼. 나라 입장에서는 출산을 땡겨주는 사람을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면 뒷전을 밀리는 거예요. 이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야.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여자분들 지금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 얼마나 했습니까? 난 남자분들이 뭐 돈 모아서 아파트 뭐 분양받고 뭐 집 샀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여자분이 집 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뭐 돈을 벌어서 그만큼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나이 먹어서 한번 생각해봐. 나이 먹어서. 지금 20대, 3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 50대도 있잖아요. 나 걱정이 돼. 어떤 걱정이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한 번도 남자의 의존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건국 이래 한 번도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봤던 적이 없어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역사적인 첫 시대를 맛보는 겁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사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꼭 결혼을 하는 사람만 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직업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뭔가 탄탄하게 만들고 내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혼자 살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막상 혼자 사시는 분은 돈이 없어요. 능력적으로 뛰어나가 돈이 많은 분들은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나이 먹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혼자 살려면 그만한 준비를 해야 돼. 남자들도 이제 혼자 살려고 준비하잖아요. 돈 모아가지고. 평생 일할 수 없는 거니까. 여자분들 그걸 모른다니까. 시야가 좁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일자리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이 먹어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 왜냐, 한 번도 그렇게 뭔가를 책임지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일본도 왜 일본도 한번 생각해봐. 일본도 왜 아랍어 세대가 왔겠어요? 일본도 역사적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혼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자기 입으로 살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전은 상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안 돼요. 아니 뭐 한 번도 전투라는 걸 겪어본 적도 없고 훈련도 해본 적 없잖아요. 일종의 생존 게임이란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생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존 게임을. 남자들은 생존 게임 매일 하고 있어. 왜냐면 이런 남자들 세계는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야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장 문화에 생존하지 못하면 남자 세계에서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 거야.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런 생존 게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혼 출산이 필요 없을 만큼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국가랑 결혼 못하면 이런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야. 여자분들한테 하나만 더 얘기할게.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국가랑 결혼하는 무슨 국가랑 결혼합니까? 국가가 밥 먹여줍니까? 정말 몰상식한 생각이야. 아니 여자분들 웃기게 뭐냐 하면 사회라는 게 절대 공짜가 없어요. 뭔가를 받으면 내가 뭔가 내어줘야 돼. 일종의 딜이에요, 딜. 거래 같은 거. 뭔가 제도적인 입장을 받으면 내가 뭔가를 의무를 다한다거나 내 소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 놓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받기만 하고 의무와 책임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받기만 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 일방적 받기만 하면 사회에서 무조건적 이득은 없어요. 무조건적인 이득. 이득만 취하면 그만 부작용도 심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득만 취하려고 하니까 사회적 부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나라한테 손을 벌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뭐 기본소득? 막 기본소득 한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 알바 자리 같은 데서 고용주들이 여자분들 고용하려고 할까요? 그냥 기본소득만 받게 그냥 놔두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저 기본소득 내는 것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장사도 어려워. 이게 오히려 아킬레스 건이 돼버려요. 사회 진출을 막아버리는. 왜 이 생각을 못하는 거야? 뭔가 하나의 제도적으로 받으면 내가 뭔가 뺏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뺏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해. 받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 부작용이 엄청 커졌는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나라에서 돈 받아 먹으면 노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년분들은? 노인들이 엄청 많고 노인 빈곤율도 높은 나라인데
노인분들한테 뭔가 복지가 가야 되는 돈이 팔다리 멀쩡하고 일 안 하는 사람한테 가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시야가 좁아요, 뭔가. 세상을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넓게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절대적인 공짜가 없는데, 세상 살다 보면, 맞잖아, 여러분. 무조건적인 장점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먹으셔야 돼, 생각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뭔가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지금. 왜냐하면 여자분들한테 자꾸 뭔가 제도적으로 좋게만 해가지고, 책임은 안 지우게 해가지고, 사회가 이상해졌어, 지금. 사회 조직이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안 뽑으려고 해. 여자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제도적 좋아하면 뭐합니까? 안 뽑으면 그만인데. 안 써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먹고 살기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좋아지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재산이 많이 축적돼야 돼. 자본주의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벌이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재산 상황이 뭔가 플러스가 된다거나 자본이 많아져야 보는 돈이 많거나 모으는 돈이 많아야 먹고 살기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먹고 살기 좋아요? 정말 내가 지금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났습니까? 그런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바닥인데. 더 바닥이잖아, 이게. 그러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힘들어진 게 맞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뭔가 있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혜택만 받는 것만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한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결혼하면서도 높은 눈을 가지고 남자한테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니까 남자들이 아예 결혼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원래 결혼을 당연시 여기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예 결혼을 안 보는 거야. 여자들이 백날 결혼하고 싶다고 외쳐보면 뭐합니까? 남자들이 안 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여자분들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잘 들으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기업들은 실리를 추구하면 실리. 이거 아마 고용중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100% 공감하실 겁니다. 실리, 실제 이익, 실제 회사에 뭔가 일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자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그 실리를 따지기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좀 세게 얘기할까요? 여자분들은 대다수가 1인분 못합니다. 근데 실리를 따지면 1인분 플러스 알파를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여자분들 안 뽑으려고 하는 거야. 말도 많고 뭔가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문제도 생기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리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기업도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 뭔가 자기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은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게 아니야. 여자분들 먹고 살기 힘든 거, 뭐 결혼 출산 힘든 거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남들의 입장을 왜 이해 안 해주는 거야? 남자들 솔직히 여자분들 좀 비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받아주기 힘듭니다. 여자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뭔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한테 받아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인생을 사는 건 현실인데 돈이 있어야 살고 직업이 있어야 살고 능력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 아닙니까? 감성이 밥 먹여줍니까? 감성적으로 뭐 떼쓰고 뭐 하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직장이 받아주길 하랍니까? 그래서 시야를 넓히셔야 돼, 시야를.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결혼 출산이 필요 없는 이 한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내가 능력도 없는데 지금 당장 결혼 출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물론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결혼 출산율을 끌어올리긴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절대다수의 남녀는 결혼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해외여행 다니거나 명품 쇼핑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또 남자가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혼자가 되는 거잖아. 그때 가서 정말 직장도 뭐 못 다니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엔 부모님은 나이 드셔가지고 힘들게 사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